자, 지금부터 아이언캐드 기본 컨셉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아이언캐드 화면은 3D 작업을 할 수 있는 씬이라는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들은 보통 오른쪽에 있는 카탈로그 브라우저에 있는 형상들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형태로 기본 형상을 구현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일반 3차원 캐드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치 방법을 이용한 작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형상을 그리면서 아이언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나온 형상은 사이즈박스 핸들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또는 크기에 맞게 줄이거나 늘리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때 사이즈박스 핸들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에 맞는 치수도 직관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더하거나 빼고자 할 때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형상을 가져다가 놓게 되면은 그 형상에 따라서 형상이 그대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즈 박스 핸들은 치수값만 입력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면이라든가 선, 꼭지점, 중심점 같은 곳에 일치를 시킬 때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 두께의 깊이를 이 형상의 두께, 중심에 맞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Shift 키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홀 같은 경우에도 H 실린더라는 형상을 갖다가 쓰게 되면 간단하게 일반적인 홀들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도 직경을 이용해서 홀에 대한 사이즈를 바꿔줄 수가 있죠. 아이언캐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트라이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볼은 형상에 대한 이동과 복사와 같은 명령을 수행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만약 대각선 방향으로 20만큼 떨어뜨리겠다 라고 할 때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맞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트라이볼 도구의 이동 방법만 알고 있다면 간단한 드래그만 이용해서 복사도 똑같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동과 이동 복사 외에도 트라이볼은 미러 카피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미러 카피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특정한 면이라든가 데이텀이라든가 또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이언캐드에서는 이 트라이볼의 위치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방향 정해서 미러를 해주게 되면 손쉽게 대칭 복사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복사를 할 때 링크라는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봤는데요. 이 링크라는 개념은 원본과 사본에 대한 정보가 서로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한쪽들도 모두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3차원 캐드들도 이런 형태의 수정 작업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이언캐드에서는 링크라는 복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원본과 사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본들은 다 살아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정이 가능하고요. 다음 정렬된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한다 하면은 언링크, 링크 해제 명령을 사용해서 링크를 끊고 선택한 형상만 별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물론 다 링크 정보가 살아있죠. 일반적인 3차원 캐드들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패턴 명령에서는 이런 작업이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언캐드도 패턴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추가적으로 각 모서리마다 라운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 자, 지금은 아이언캐드의 파트를 하나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3차원 캐드들은 작업 공간 자체가 파트 모델링, 어셈블리, 시트메탈, 서페이스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언캐드는 3D에 대한 모든 작업들은 한 작업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씬에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탈로그의 블록을 추가적으로 형상을 가져다 놓게 되면은 파트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축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그런 형상을 원하는 조립에 맞는 곳에 가져다 놓고 시작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 휠 형상을 설계에 맞게 적당한 위치에 먼저 배치를 시켜 놓고 방금 모델링을 했던 이 파트와 휠이 조립이 될 수 있는 형상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연결되는 브라켓이 필요한데요. 브라켓의 밑판을 먼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이때는 블록을 드래그해서 파트로서 추가적인 형상을 생성시키면 되겠고요. 이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상에 면이라든가 또는 선에 스냅을 잡아주게 되면은 밑판에 대한 기본 크기를 간단하게 잡아줄 수도 있고 위치도 잡혔기 때문에 별도의 그 조립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아니면은 돌출 마법사 명령을 사용해서 조립되고자 하는 위치에 맞게 새로운 파트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돌출 거리값 넣어주고 다음 이곳에 정확하게 원하는 선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물론 이때도 투영 명령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한 번만 투영을 시켜서 곧바로 특정한 높이값만큼 돌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쌓아줘야죠. 또다시 가져다 놓고 기준면 잡고 지수값 넣고 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높이는 이 휠의 출시점까지만 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반원이 필요하다면은 서클을 실린더를 가져다가 방향 바꿔주고 이 반원에 대한 길이도 넣어주는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에 홀도 필요하다면 또다시 가져다 놓고 사이즈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반대쪽에도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복사와 함께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카피 스냅을 이용해서 드라이버의 위치를 간단하게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복사할 방향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방금 모델링 했던 파트를 간단하게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두 개의 파트도 링크 카피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한쪽도 동일한 수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곳에 블렌드 엣지 명령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완료를 했을 때 이렇게 동시에 수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원본과 사본에 대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수정을 해도 동일한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과 휠이 연결될 수 있는 샤프트를 구성을 해줘야겠죠. 물론 이것도 실린더를 별도의 공간에서 구성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직접 스케치 명령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는 곳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샤프트의 전체 길이는 이쪽 내경 홀과 이쪽 내경 홀과 일치를 하겠죠. 다음 단진 부분은 여기와 이곳이 되겠습니다. 각 구간을 각각 찍어준 다음 투포인트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끝점 길이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안쪽에 들어가고자 하는 샤프트 형상을 아주 손쉽게 그려낼 수가 있죠. 맞아나가면은 이제 조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툴스 카드라고 하는 항목을 사용해서 볼트와 너트를 생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에 가져다 대게 되면은 이제 홀에 대한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선 단지 볼트에 대한 길이값과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품들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볼트 어셈블리를 생성시킬 수가 있죠. 자, 이 볼트 어셈블리는 이제 3개의 홀에 더 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삼성 캐드들은 홀 간의 간격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치수 기입을 많이 해서 치수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복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언캐드 트라이볼을 사용하게 되면 스냅 명령이 동작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냅이 잡히는 위치라면은 스냅 명령을 활용한 복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스냅이 잡히는 곳까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언캐드 도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캐드 도면 환경은 일반 도면 환경과 카사드리프트 도면 환경 둘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면 환경에서는 다른 3차원 캐드와 유사한 형태의 자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형상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블러와 정면도라든가 배면도와 같은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단면도라든가 또는 상쇄도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는 자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치수 기입과 같은 작업들은 모두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3D에 대한 편집이 일어났을 경우 도면에서도 동일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치수를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해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수정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작업 공간인 카사드래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양식지를 하나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3D 형상을 직접 선택을 해서 도면화 작업을 하는 데는 드로잉, 그러니까 도면 작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아이콘이라든가 사용 환경 자체가 드로잉은 윈도우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카사드래프트는 오토캐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작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추가하거나 또는 디멘전을 추가를 할 때도 오토캐드처럼 하단에 커맨드 란에서 원하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작업하고자 하는 명령을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도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환경에서 손쉽게 큰 별다른 교육도 필요 없이 도면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3D에 대한 모든 편집이 일어났을 경우 여기서 예를 들어 다시 25파이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도면에서도 그에 따른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도 단면도라든가 또는 상쇄도와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지금은 단면도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상쇄도가 필요하다면 상쇄도가 필요한 위치에 맞게 영역을 정해주고 라벨을 찍어주시면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물론 상쇄도라 하더라도 입력된 치수는 1대1로 동일하게 값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치수값을 치수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을 해준다거나 또는 끼워 맞춤 공차를 이용할 수 있는 창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저장을 했을 경우 카사 파일이라든가 DWG 또는 DXF 파일로도 곧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